자, 봅시다. 가정법. 자, 정말 중요하죠. 가정법 봅시다. 일단 조건의 직설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조건, 뭐뭐 하라면, 뭐뭐라면, 의미는 가정법이나 조건일 때 똑같이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근데 얘는 직설법이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일을 가정할 때 직설법이지. 조심해야 될 건 시제. 시제, 미래일이지만 현재시를 쓴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시제 대신 현재시를 사용하지. 얘가 부사절이야. 왜? 얘가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야. 그래서 주절, 이쪽이 접속사 음쪽이 주절이죠. 주절은 원래대로 쓰는데 미래시제를 자, if절에서는 미래에 대한 현재시를 쓴다. 그래서 if I will meet Susie again, 내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미래에 I'll be 행복할 텐데, 행복할 것이다. 만난다면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인 걸 아는 건 얘를 보고 아는 거야. 직설법인 걸 아는 건. 그래서 얘는 틀렸죠. 왜?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를 써야 되니까. if절 아니고 주절에 will be, 미래는 미래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에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자, 이게 이제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은 뭐냐면, 조건인데 가정법의 핵심 뭐냐면 왕별 3개 합니다. 자, 이건 다 알죠?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왜?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핵심이야. 수능에 한 번 나왔었는데 얘가 답이야. 우쿠시마라고 하는 우드쿠드 슈드마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동사가. 다른 조동사 슈드 대신 ought 쓸 수도 있고요. 니드랑 같은 조동사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이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있어야 가정법이야. 3가지. 사실의 반대다. 왜?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3번째, 가정법의 조동사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기억.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래서 가정법 현재 사실의 반대가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실현 가능성 없는 미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직설법이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 미래예요. 자, 그래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자, 현재 사실 반대할 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유는 동사를 과거 동사나 비동사는 were를 쓰죠. 나중에 가정법하고 따로 자세히 할 거야. 자,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원형,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현재 반대일 때, 과거 반대일 때. 그래서 if I met Susie,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will be는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 만나지 못하는 거지 지금. 또 내가 만났다면 과거에 나는 행복했을 텐데 못 만난 거야. 현재 반대 과거 반대 됐죠?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should 원형이나 were to 부정사 쓴다. 여기도 조동사 플러 원형 그대로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근데 앞에 if절은 가정법 미래일 땐 should 동사, 이 r이 루트죠. 원형이란 뜻이고, 아니면 were to 부정사 쓰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그래서 내가 수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행복할 텐데. 그죠? 미래야. 자, 얘는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니까 만나게 된다면 미래. 행복할 텐데. 이렇게 다른다고.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were to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should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실현 가능성이 제로냐, 희박하냐 이런 구분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실현 가능성이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건 또 나중에 5분구에서 가정법 미래 따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많은 문법책에서, 많은 설명에서 이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을 의미하는 직설법 미래야. 조건의 부사절. 아까 했던 맨 앞에 했던 거 이거.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 현재 시제의 동사. 이건 직설법이라고.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이건 직설법이야. 가정법 현재라는 거 없어. 즉, 왜 그러냐. 가정법이라는 것은 일어난 거 혹은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야. 근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건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일어난, 지금 현재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아니면 이제 일어난, 과거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미래 반대, 이때만 가정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가 있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시제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5분 구위의 좀 스페셜 레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책에 많이 없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어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영어라는 언어의 어떤 규칙,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막 기계적으로 외우면 다 까먹습니다. 저도 IQ가 170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맨날 까먹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법 그러면 직설법의 반대로 표현해서 아쉬움을 강조한다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가정법이에요.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법 시제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이에요. 보통 가정법 과거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가정법 시제에서 현재 사실, 과거 사실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형은 이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땐 과거 또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쓰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had pp를 쓰고 if 절에는 조동사 have pp를 쓰는 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현재와 과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현재다 과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말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이면 우리가 보통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 같은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시의 사실. 그걸 우리 보통 과거의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고, 원래가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네.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말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말하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가정법 동사 시제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직접화법, 간접화법 바꾸면 시제에 따라서 주절의 동사 시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속절의 시제를 바꾸는데 가정법이 있으면 시제를 바꾸지 않거든요. 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의 반대다. 즉, 말하는 시간이 현재예요. 보시면 He says to me,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썼는데, 얘를 직접화법에 간접화법 바꿔도 그대로 써요. were a bird, could fly to you 그대로 쓴다고요. 자,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뭐다? 자, 앞에 있는 tells와 같은 시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tells와 같은 시제 반대. 그래서 직설법을 바꾸면 이렇게 현재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말한 시간이 과거예요. said to me예요. 그래서 가정법을 썼어요. were, could fly. 그러면 얘가 원래 다른 가정법이 아니라면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가 told가 과거이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had pp로 바뀌는데, 이 가정법이 있을 때는 간접법으로 바뀌어도 그대로 쓴다고요. 그대로 쓴다고. 요걸 기억해 두시고 보세요. 과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같은 시제 반대라서 was not이고 could not fly예요.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강의를 2번, 3번 반복해서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 같은 시제 반대라는 얘기죠. 이렇게. 같은 시제 반대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얘는 현재, 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 반대라는 거죠. 뭐가? 가정법 과거가. 네. 똑같아요. 자, 말하는 시간 현재예요. 근데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썼죠? 그래서 현재잖아요, 다. 그래서 직설법으로 간접화법으로 바꿔도 간접화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는데 보세요. 이전 시제 반대니까 was not, could not fly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라고요.
자, 여기 볼까요? 과거예요. said to me, told예요. 자, had pp 썼어요. 그러니까 얘를 간접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고, 자,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시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과거니까 had not been, could not have flown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이전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의 반대. 가정법 과거 관련은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의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법 과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를 보면 2번이 더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을 먼저 보시면 가정법 과거는 뭐냐? 과거. 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다.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강조하는 거다.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가정법의 핵심은 if나 접속사 if라든가 if절이 아닙니다. 가정법의 핵심은 if가 아니고 바로 뭐다? 반드시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구시마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있다. 주절에 사실은 if절에 쓸 수 있습니다. 이따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형태, 말 그대로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if절에는 자, 과거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비동사는 항상 were를 씁니다. 그리고 자, 주절에 쓰이는 조동사와 플러스 동사 원형도 잘 쓸 수 있는데 탭스와 같은 시험에 나오지만 일반적 시험에 잘 나오진 않죠. 하지만 알아두시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가 포인트냐면 자, 조동사. 아까 말씀드린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자,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다. 앞에 있는 if도 마찬가지고 이 if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일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이 조동사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의 반대니까, 자, 이전 시를 써서 과거동사, 비동사는 항상 was 안 됩니다. is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에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다음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 직설법, 아래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as he helps me, 그가 나를 돕기 때문에 I can make a success,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인데 가정법, 그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을 텐데 라고 쓰는 게 가정법. 또 직설법으로 쓰면 she doesn't study harder.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 근데 강조해서 자, 어떻게 쓴다?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현재 반대 합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쓴다. 또 as it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as it is not fine. 자, 날씨겠죠? 비인칭이십니다. 자,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we don't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아. 근데 아쉬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날씨가 좋다면 비동사는 항상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땐 were를 쓴다. We would go, 우리는 소풍을 갈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직설법이고 가정법을 전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밑에 보다시피 전부 다 가정법일 때는 동사의 원래 현재 시제보다 이전 시제, 과거 동사, 그리고 비동사 were를 쓰고 주절에는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쓰는데 그 조동사의 종류는 뭐다? 우쿠시마, would, could, should, might. 여기서는 could와 would가 쓰였는데 조동사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가정법이기 때문에 항상 가정법은 주절에 조동사가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가정법 조동사의 해석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조동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동사를 돕는다 해서 조동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제를 바꾸고 태를 바꾸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입니다. 자, if가 없을 수도 있고요. if 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쿠슈마죠. would, could, should, might 이의 네 가지입니다. 이 가정법의 조동사는 필수입니다. 주절에 쓰이고요. if절에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조동사입니다. 각 조동사의 의미를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저는 이제 가정법 과거라는 말보다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요. 자, if절에는 과거 동사나 were를 쓰고요. 비동사는. 주절에는 조동사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탭스 같은 시험에 보면 if절에 이렇게 조동사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끔 물어보는데 if절에 선생님 were 말고 was 쓴 것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수업 영어를 하고 있고요.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원어민들이 마음대로 막 쓴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 썼는데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원칙을 정확히 아시고 원칙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참고로 if절에 조동사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여기 조동사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if절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조동사는 중요합니다. 또 이쪽 주절에 과거 동사나 were를 쓰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조동사가 있어야 돼요. 가정법엔. 그래서 가정법은 이쪽이 중요합니다. if절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미가 would, might는 그냥 의도, 뭐뭐일 텐데, 뭐뭐 할 텐데, could는 이제 가능의 의미가 있죠. 그죠? could, 뭐뭐 할 수 있는데, should, ought는 의무죠. 뭐뭐 해야만 하는데, 뭐뭐 이어만 하는데,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직설법으로 하면 당연히 반대죠. 안 한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 왜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래요? if절에 had pp, 원래 의미보다 이전 시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를 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절에 조동사의 pp를 써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또 역시 얘도 if절에 이렇게 조동사의 pp를 쓴 시험 문제가 탭스 같은 경우는 나오기도 한다. 쓸 수 있다. 자, 똑같습니다. 시제만 다른 거죠. 앞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다면 얘는 이전 사실의 반대. 정확히 말하면 과거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 사실이에요. 자, 이건 따로 가정법 파트에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would might는 의도고, 자, 여기 보면 could, 가능,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뭐뭐 이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의무, should의 pp죠, 바로. should have pp, 아니면 ought have pp에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었으면 했는데, 안 한 거, 그런 거죠. 직설법은 이제 과거의 반대인 가정법과 달리 사실 그대로 안 했다,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마지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If I knew her address, 그녀의 주소를 안다면 쓸 텐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의도예요, 의도. A letter to her, 그녀에게. If I known her, 그녀의 주소 알았더라면 나는 썼을 텐데, 의도고요. 자, could 쓴 거 볼까요? 가능이에요. If we studied hard,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가능. 밑에 열심히 공부 더 했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가능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동사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가정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조동사의 의미, 시제, 형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제 의무죠. should. must와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must는 가정법에 못 쓰여요. 그래서 if she heard the news, 소식을 듣는다면 그녀가 가야만 할 텐데, 현재 반대. If she had heard the news, 뉴스를 들었더라면 가야만 했었을 텐데,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의미겠죠. must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들의 의미를 정리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건의 접속사.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뭐냐면 절대적으로 if죠. 뭐뭐라면.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아까 했어. supposed 아니라고.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그죠? supposed 아니에요.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suppose, supposing은 직설법, 가정법이 다 돼. if랑 같이. 얘네들이 직설법, 가정법이 다 된다고요. 그런데 밑에는 provided, providing은 직설법만 돼. 가정법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unless 많이 나오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이라 그랬어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자, 여기 써 있다시피 직설법만 써요. unless는 가정법이 안 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as far as, so far as 같은 뜻으로 뭐뭐 하는 동안 as long as, so long as 시간 뭐뭐 하는 동안 조건도 쓰이죠. 얘는 참고로 뭐뭐 하는 한 조건에도 나오죠. 뭐뭐 하는 한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as far as, so long as,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가 시간에도 쓰이고 조건에도 쓰인다. 자,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자, 얘랑 얘는 어떻게 다르냐? only가 붙어서 가정법을 어떻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if only. 제발 뭐뭐라면 뭐 이런 뜻이죠. on condition that. 컨디션이 조건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뭐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만약 대시 없고 on condition 하면 전치사구로 그냥 이렇게 써요. on condition 하면 그냥 조건부로 이런 뜻이에요. on condition이 단독적으로 전치사구로 조건부로라는 얘기고 대시 붙어서 접속사가 돼서 대디야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unless, if랑 if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unless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as far so long as는 참고로 시간도 되고 조건도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속사들을 단어 하나 외우듯이 꼭 잘 정리해 둬야 돼요. 접속사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돼. 자, 예문을 같이 봅시다. 자, if it is not cold tomorrow. 자, 직설법이야. 왜? is 썼으니까 그죠? 가정법이 아니야. 내일 춥지 않다면 I'll go hiking. 하이킹을 할 것이다. supposing that 네가 늦는다면 what excuse 무슨 핑계를 너는 만들 거니? 뭔 핑계를 댈 거니? 이런 뜻이야. You can camp here. 여기다 캠핑해도 돼. 뭐라면 you leave no mess. leave no mess. 엉망진창. 어지럽히는 거죠.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I won't meet you.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뭐 하지 않으면 you pick me up. 나를 태워주지 않으면 if you don't pick me up.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의 뜻이다. 됐고요. I'll be with you. 나랑 너랑 함께 할 거야.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 한다면 you are staying here. 네가 여기 머무른다면. 자, 해석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unless가 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조심하시고 부정, if not이라는 것만 기억하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시제일치 예외. 자, 얘는 조건인데 아무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에 쓰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부사절. 그래서 if it will be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미래니까 if를 썼구나. 그리고 조건이니까 if를 썼구나. 미래니까 will을 썼구나. 틀리다는 얘기지. 왜? 부사절이야. 좋으면 갈 텐데 동사를 꾸미는 부사절이다. 그럴 때는 뭘 못 쓴다?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된다. 그래서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갈 텐데 소풍을 이렇게. 그래서 미래 시제 대신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여기는 조건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도 마찬가지고 조건의 부사절일 땐 미래 시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it will be가 아니라 it is가 된다. 자,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조건의 부사절은. 됐습니다. 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은 뭘 수식한다고 주로?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 부사절은 주로 동사 수식한다를 기억하시고 자, 종류가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시간. 이거 다 외워야 돼. 일반적인 어떤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이 접속사의 이 종류를 외우는 걸 중요합니다. 시간, 뭐뭐 할 때, before, when, before 하기 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while 뭐뭐 하는 동안, by the time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까지, when이야 whe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동의어 이거 다, the instant,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ly, 전부 다 뭐뭐 하자마자. as도 쓰이죠. as는 뭐 뜻이 많으니까, 함에 따라, after 뭐뭐 한 후에, since 뭐뭐 이후로, once 일단 뭐뭐 할 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시간입니다. 이게 다 시간의 접속사가 종류가 가장 많죠. 가장 많죠. 다음. 이원입니다. because, as, since, underground, 전부 다 뭐뭐 때문에. 자, now that. 여기 밑줄 줍니다. 이제 뭐뭐이니까. now that은 now가 있어서 이제, 지금 뭐뭐이니까. 그래서 now that은 항상 현재나 현재 완료로만 쓰여요. 현재나 현재 완료 시하고만 같이 쓰이는 게 now that이야. seeing that, 뭐뭐인 걸로 봐. 자, 이게 이 원인. 자, 조건 별표. 하나. 그래서 if,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조심해야 돼요. supposed 아니야.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뭐뭐라면.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은 무슨 라면? 바다가 육지 라면.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이 if not,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이 묶은 게 unless야.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if not.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얘는 가정법 강조라고 씁니다. 가정법을 강조할 때 if only를 써요. 뭐뭐라면 이런데 강조할 때 if only 씁니다. as fries, so fries,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별표 2개 양보대조. 양보란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되죠. 뭐뭐일지라도 뭐뭐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양보죠. though, although 이거 다 표시해야 돼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 많이 쓰여요. granted, granting that도 쓰이고 자 뭐뭐일지라도 while하고 whereas는 반면에 뭐뭐인 반면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다 알죠? 기본 단어. 기본 단어. 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단어입니다. 꼭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접속사의 뜻도 모르면 해석 못해. 해석 못해요. 자, 다음. 이번엔 목적. 뭐뭐, 이거 알죠? 뭐뭐하기 위하여. so that, in order that. so that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so that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벌써 했잖아. 존재할 왜 그래? 해놨잖아. for fear that.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얘 별표칩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뜻 자체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이미 부정의 의미가. 그래서 이 안에 no나 not을 쓰면 안 돼요. no나 not을 쓰면 안 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such that. 정도, 모습, 양태,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하죠. 마치 뭐뭐처럼 as if, as though, just as 이렇게. in that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이 하나의 덩어리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온 게 아니고 in that 자체가 덩어리로 뭐뭐라는 점에서. in case 비가 뭐뭐 할까봐. in case it rains 비가 올까봐. 비가 올 걸 대비하여 이런 뜻이야. in case 뭐뭐 할까봐 뭐뭐 할 것을 대비하여.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시간,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정도 이렇게 7개의 접속사를 정의합니다. 됐습니다. 자, 부사절의 역할과 위치. 자, 부사절이 뭐냐. 자, 종속절이라는 걸 먼저 합시다. 종속절이 뭐냐면 종이죠, 종. 종속절. 영어는 원래 있는 문장이 주절이 있고 주인이 되는 절이지. 주인이 되는 절이 있고 여기에 접속사와 함께 주어 동사가 들어가요. 얘를 무슨 절이라 그래? 얘가 바로 종속절이야. 종이란 얘기지, 종. 주인 말고 종이야. 우리 집에 와본 사람 알겠지만 요리사가 5명, 기사가 7명이잖아.
청소부가 9명. 내가 거기서 청소하잖아, 그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종이 있어, 종이. 그래서 이 종의 종류가, 딸을 종자예요, 그죠? 이 종류가 세 가지인 거지. 그게 바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얘의 종류가.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부사절을 보는 거지. 명사절은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란 말이야. 부사절.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을 본다는 얘기지. 이 종속절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란 얘기야. 그 중에 부사절은, 자, 먼저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Don't come early. 자, 일찍 오지 마라. 일찍이 부사란 말이야, 그지? 일찍이 부사예요. 일찍 온다, 이렇게. 똑같이 동사를 보자. Before we are ready for you. 널 위해 준비되기 전에 오지 마라. 동사를 수식한다고, 이렇게. 또, his reply was too quick. 그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너무 빠른. 그지? 너무 빠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자, his reply was quicker. 뭐뭐보다 it should have been. 그래야만 했던 것보다 더 빨랐다.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사를 수식한다. 자, 매우 일찍. 이렇게 부사가. 근데 부사들도 마찬가지야. ever did before. 그네 전했던 것보다 더 일찍. 다시. 동사 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수식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널 위해 준비되기 전에 오지 마라. 동사 수식. 자, 그것이 should pp는 아까 했어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지? 그래야만 한 것보다 더 빠른. 부사수식. It ever did before. 그것이 그 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일찍 겨울이 왔다. 이런 거지. 즉, 이때 있은 겨울이야. 겨울이 왔습니다. 더 일찍. 그것이 전에 그랬던 것보다 일찍 왔다. 이렇게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그게 바로 부사절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부사절이 뭘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동사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속절의 역할이에요, 역할. 됐죠? 부사절. 종속절의 종류는 세 가지고, 부사절 역할은 이렇게, 또 세 가지입니다. 자, 부사절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절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종속절과 달리, 다른 종속절이라는 거는 뭐 명사절, 또 형용사절과 달리 위치가 자유롭다. 지금처럼 문장의 끝에 있기도 하고, 중간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다. 주로 뭘 수식한다? 주로 뭘 수식해?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한다. 꼭 기억하세요. 주로 부사절은 동사 수식한다. 이렇게. We could get over the trouble. Get over 하면 무슨 뜻이죠? Get over. 극복하다.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As he helped us. 그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지. 자, 동사 연결된 거 보세요. 도와줬기 때문에 끝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이렇게 사이에. 자, 그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역할은 똑같아. 위치만 다른 거야. 역할은 똑같이. 이번에는 앞에 왔습니다. 자, 왜? 강조하려고. 당연히 끝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것이 강조하는 거겠지. 똑같아. 그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은 전부 다 동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위치는 끝에, 중간에, 앞에 올 수도 있다. 위치는 다르지만 해석은 똑같다. 주로 뭘 수식한다? 동사 수식. 기억합니다. 부사절은 주로 동사 수식. 어디 있던 간에. 주로 앞에 있는 것, 부사절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놨다라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네, 이번에는 결과의 부사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되는 걸 말해요. 아주 너무 뭐뭐해서 이쪽이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뭐뭐 하다. 이게 이쪽이 이제 결과가 됩니다. 물론 더 정확히 해석한다면 이 사이에 이제 뭐 그래서란 말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배울 것은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표현이죠. 자, 소대 구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 형용사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대절을 쓰는, 그래서 만약 관사나 명사를 쓴다면 소 형용사 관사 그다음 명사 이렇게 오고요. 없을 때는 그냥 뭐 형용사나 부사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소대 구문이라 하고 이쪽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너무 뭐뭐하다. 요 형용사 부사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부사들을 하죠. 얘를 구로 고치면 투투나 so as not to를 고칩니다. 너무 뭐뭐해서 자, 투부정사.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여기는 not이고 여기 not이 없는 이유가 투투 구문에서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투부정사 자체 안에 부정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not을 쓰지 않습니다. 자, 예문을 우리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면 he walked so fast. walked. 걸었는데 너무 빨리 걸어서 that. 그래서 우리는 could not. 할 수 없었다. keep up with her. keep up with her 하면 따라잡다, 뒤처지지 않다 이런 뜻이니까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자, 투투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투투 이렇게 되고 그대로 keep up with는 그대로인데 보시면 이제 위가 주어가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바뀌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for 의미상의 주어로 바꾼다. 물론 주어가 같으면 앞에 있는 she와 we가 달라서 그런 건데 여기도 she였다면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쓸 필요 없겠죠. She walked so fast. 너무 빨리 걸었다. 그래서 우리가 so as not to. 그래서 as not to를 쓰면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이 문 더 보면 he was so nervous that 그는 너무 불안해서 초조해서 that 그래서 그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Bill is so busy. 빌은 너무 바빠서 that 그래서 he can't help me. 나를 도울 수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한다 아니면 뭐뭐 하지 못한다. 자, 물론 자, not이 있으면 부정이고 없으면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원인 결과의 접속사들을 봤습니다. 자, 이번엔 search라는 접속사를 쓸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search라는 접속사를 쓰면 주로 명사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또 search와 혁명 이렇게 일하죠. search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쪽이 원인이고 너무 뭐뭐한 명사다. 그래서 이쪽이 또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Abby is such a morning person. 자, Abby는 아주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래서죠, 똑같이 그는 항상 gets up 일찍 일어난다. 또 he was in such a hurry. 아주 서둘러요. 아주 급해서 that 그래서 he almost pushed me over on the stair. 그저 거의 밀었다. 그가 나를 너무 급해서 서둘러서 he has such exceptional ability. 아주 예외적인 능력들을 가져서 대단한 능력이란 거죠. 그래서 everyone is jealous of her. jealous of 하면 시기 질투하다 이런 의미죠. 그를 시기합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두 가지네요. so that, such that. 다음. 자, 이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Jane, so proud that, 너무 자존심이 세서 that, 그래서 he didn't,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제안을. 얘는 이렇게 도치할 수 있습니다. so proud 부분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문두를 이렇게 강조해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도치합니다. 그래서 so proud of Jane that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좀 어렵죠? 기억해 둡니다. 보호를 강조해서 문장이 앞으로 가면 도치된다. 자, 얘를 명사로 고칩니다. proud를 pride라는 명사로 고치면 동사는 당연히 have, 가지다. 직역하면 그렇게 대단한 자존심을 가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때 또 그래서 he didn't accept my proposal. 뒤에는 똑같죠? 그래서 so proud that을 such pride that 이렇게 바꿨다. 투투금 바꿔볼까요? 자, too proud, 투투금이니까 아까 한 것처럼 부정 없습니다. Jane was so proud, 너무 자존심이 세서 to accept my proposal.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so as not to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이는 너무 자존심이 세서 so as not to accept my proposal.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5가지 문장으로 꼭 암기를 예문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so that 구문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 온 겁니다. so that이 붙어있는 경우는 다르죠. so that이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오고요. 자, 여기에 so가 있고요. 다음 형용사 부사가 오고 that이 오는 이 구문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많이 나오고 의미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영어의 대표적인 원인과 결과를 가져오는 인과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so 형용사 부사 이쪽 부분이 원인이 돼요. 너무 뭐뭐해서. 그 다음에 that 이하부터 끝까지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한 원인에 대한 결과가 뭐뭐하다. 그때 that을 우리는 결과의 부사절이에요. that은 영어에서 9가지 원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부사절의 역할로서 뜻이 그래서라는 뜻을 갖는다. 그래서 so 너무 뭐뭐해서 that이야 그래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일본 학생들이 보면 so that이 이 정도로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단어 하나만 간단히 왔을 때는 찾는데 좀 멀리 즉 형용사 부사에 수식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길어진 경우에 so that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so가 딱 보이면 아 뒤에 that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so that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e's so rich that 아주 부자라서 원인이에요. 결과 he can buy the car 그 차를 살 수 있다. 결과죠. 그래서 이쪽이 원인이고요. 그가 he's so rich라는 게 원인이고 이 that 이하 부분이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The book was so difficult. 그 책이 너무 어렵다. 원인이죠. that 결과 that I could not understand it.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 He ran so fast. 이번엔 부사가 왔네요. fast. 빨리라는. 아주 빨리 달렸어요. 대리야 결과. They could catch the thief easily. 그 도둑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자, 이게 바로 소대 구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대 구문은 자, 이렇게 enough to와 to 구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즉 대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주어가 같아요. 그리고 긍정문인 경우에는 enough to로 갑니다. 즉 enough to 하면 우리가 뭐라 해석하냐면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He's so rich that 아까 했던 문장이죠. He's so rich, 아주 부자라서 that이야 결과 he can buy the car. 그가 차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주어 같죠. 주어 같으면 자, 대절을 구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enough to로 고칩니다. 그래서 he's rich. 그는 부자다. 뭐 할 정도로 충분히 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사실은 똑같은 뜻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똑같진 않은데 같지는 않지만 거의 의미가 거의 같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enough to 구문도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고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바뀌었고 마찬가지 하나 더 She was so kind. 그녀는 아주 친절했어요. 원인 결과 She lent me some money. 돈을 빌려줬다 나에게. 자 그래서 역시 주어 she 같죠? 그래서 어떻게 대절을 뭐로 고친다? enough to 이하로 고쳐서 he was so kind. he was kind. 그녀가 친절했다. enough to lend me some money. 나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했다. 라고 해석이 된다. 그래서 so that 구문이 긍정문일 때 enough to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투투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밑에 설명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대절의 주어가 역시 동일하고요. 자, 부정문일 때예요. 부정문 중요. 보시면 투 형용사 부사 투 부정사 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구분은 너무 뭐뭐해서 형용사 부사에서 투 부정사지 못하다. 즉 이 안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투 구문은. 자, 그래서 He's so poor. 그는 아주 가난해요. 아주 너무 가난해요. 그 대리아 결과 He cannot buy the car. 그 차를 살 수 없어요. 그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부정이에요. 부정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로 바꿀 수 있다? to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주어 같죠? 같고 자, He's too poor. 너무 가난하다. that, to야.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차를 살지 못한다. 살 수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투투 구문은 따로 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o, 형용사 부사, that과 긍정문일 때, enough to 부정사,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부정문일 때, to 형용사 부사, to.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투투용법이라고 우리가 하죠. 자, 그래서 부사 투 다음에 형용사 부사 오고 투부정사 온 이 구문, 아주 많이 나오는 구문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오는 건, 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밑에 써 있지만,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자, 여기 써 있죠. 부정적인 결과. 너무 뭐뭐해서 이쪽이 원인이에요. 너무 뭐뭐한 게 원인이고, 투부정사 쪽이 결과가 되는데 부정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영어에 5가지 구문이 있는데 부정어는 없는데 부정의 표현인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형용사 부사 오고 투부정사 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so를 쓰면 as not to를 씁니다. so as not to.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so를 쓰고 나서 대절로 고칠 수 있어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서술형 주관식 학교 시험에도 그렇고 잘 나오는 게 이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편입에서도 문장 변환 같은 뭐 내용이 같은 걸 고르시오, 같지 않은 걸 고르시오 등등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과의 표현이라고 그러세요.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 여러분 수험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지 못하다. 투투가 대표적인데 so as not to, so that 이렇게 우리말로 기억하세요. 말로 to, so as not to, so that cannot까지 외우시면 더 좋고요. to, so as not to, so that cannot 되었습니다. 물론 시제는 cannot이 과거면 could not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he's too poor, 너무 가난해서 to buy the car, 그 차를 살 수 없다. 부정의 결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so as not to, so poor as not to buy the car. So they cannot, so poor that he cannot. 자, 그래서 that he cannot buy the car. 그래서 얘는 이제 구조구, 투부정사 구인데 that 절로 고친 거죠. 구. 주어 동사 없는 구를 주어 동사 있는 절로 고친 문장 변환 중요합니다. 하나 더 보면 그녀는 walked too fast. 아주 빨리 걸어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죠. 우리가 keep up with her. 그녀를 따라잡다 keep up with 놓치지 않다. so as not to 너무 빨라 똑같아요. 또 의미상의 주어 as not to keep up with her.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so that이죠. so that 과거니까 could not. 현재면 cannot. 요것도 조심합니다. cannot, could not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였으니까 could not 쓰는 것도 조심. 현재면 cannot, 과거면 could not.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앞에 투부정사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씁니다. 보시면 위에는 주어가 같은 히니까 그죠? 같은 히니까 앞에 쓰지 않았지만 여기는 그녀와 주어가 다르죠? 그래서 대절의 위를 그냥 쓰면 되는데 대절은 투부정사일 때는 for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다시 투부정사는 앞에 for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요것도 조심. 그래서 얘가 기본이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게 뭐 주어가 다르다. 자, 주어가 다른 예문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투를 일반의 구문에서 이런 형태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형태냐면 앞에 not이 붙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투투 구문에서 앞에 not이 붙으면 이중부정이 됩니다. 왜? 얘도 부정의 결과라 그랬죠. 부정어가 없으면 부정의 결과인데 여 앞에 not이 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이중부정, 강한 긍정이 돼요. 결과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너무 부자야. 뭐 페리스 힐튼이에요. 그죠? 그래서 not to buy the car. 그 차를 살 수 없을 수가 없어요. 사지 못할 리가 없어요. 못 살 리가 없다. 분명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이번엔 앞에 not을 붙어요. to는 뒤에 부정을 가져오는 부사예요. so하고 달라요. 근데 여기에 not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부정사가 투부정사가 정도를 나타내요. 결과가 아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는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요. 아주 가난하다면 부정의 결과가 오는데 not이 붙으면 그렇게 가지 않아. 차를 못 살 정도로 가난하지 않아. 즉 살 수는 있어요. 가난하지만 살 수는 있어. 못 살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to, not to, not to.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동영상 반복하시면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to와 so는 따로 5분 9위로 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